네, 안녕하세요. 스팀21 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에서 찾을 수 있는 질문력 키우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탐험력 다음에 따라 나왔던 게 질문력이죠. 그래서 뭐 질문 노트를 만들어 봐라, 질문을 잘해야 된다,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컨설팅을 하거나 같이 이제 좀 관리하는 친구들에게 꼭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질문을 잘하고 싶냐?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했을 때 정영동 제목 없음 TV를 봐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 채널을 되게 즐겨보고 있는 애청자 중에 한 명으로서 콘텐츠에서 이 정영돈 씨가 이렇게 전문인들에게 질문을 계속하는 그 시퀀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뭔가를 공부하거나 탐구할 때 저렇게 질문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데 정영돈처럼 질문을 해라 그러면 너무 이상하니까 그 정영돈 씨가 제목 없음 TV에서 하는 그런 질문 스타일을 한 10개 정도로 추려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정리한 10가지 스타일을 좀 얘기를 하면서 이 질문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어떻게 질문을 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한 거죠. 호기심 기반의 질문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어진 정보가 있고 흥미로운 부분이 보이면 즉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 묻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컨텐츠에서는 그게 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나요? 라고 전문인의 얘기가, 그 전문가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이거를 활용한다 그러면, 일상에서 의문이 생기면 즉시 메모하고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키는, 호기심 기반의 키는 즉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길을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늘 항상 수첩이나 혹은 요새 핸드폰에 메모 기능이 잘 돼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좀 궁금해서 답을 얻고 싶은 뭔가 궁금함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주저하지 말고 메모 앱을 열어갖고 그 질문들을 계속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났을 때에 내가 혹시나 질문했던 걸 까먹었더라도 그걸 다시 찾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비전문가 시각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의 핵심은 전문 지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용어를 모른다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고 풀어서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전문 용어를 파고 들어갈 때 그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컨텐츠에서는 그게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 더 쉽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용어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 무슨 뜻이죠? 뭐 이런 식의 그 용어에 대해서 모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용어를 이해하기 위한 걸음을 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적용을 한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이해가 안 되면 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어린애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개념으로 풀어서 머릿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는 버릇을 들여야 그 어떤 전문 용어더라도 내가 그 개념을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비유와 예시를 활용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복잡한 개념을 내가 일상적인 예시나 비유로 전환을 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상대방이 더 알기 쉽도록 설명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스스로도 그 어떤 상황을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삶이란 양파와 같다. 지지고 볶을수록 달아지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비유와 예시로 삶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제 컨텐츠에서는 어떤 지구과학 관련된 컨텐츠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뭐 멘틀이 움직이는 걸 콜라가 얼렸다가 녹인 예시랑 비교할 수 있냐? 아니면 뭐 이게 집에서 물을 끓이는 원리랑 비슷한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비유와 예시를 활용해서 그 개념을 내가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걸 활용한다 그러면 평상시에 다양한 예시와 비유를 미리미리 찾아서 정리하고 익혀두면 이게 막상 질문을 할 때 응용하기가 되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집을 우리가 많이 읽어봐야 되는 게,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데 비유나 예시가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게 비유나 예시가 많이 들어가고 비문학을 많이 읽으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비유를 들 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화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저는 꼬리물기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심 요점은 이전 내용을 토대로 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래도 컨텐츠니까 대화가 끊기지 않게 이어붙이는 역할을 하는데 나 혼자 할 때는 누구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내용, 그러니까 이전에 질문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 꼬리를 물어서 또 질문을 하고 거기서 나온 답에 또 꼬리를 물어서 질문하는 이 일종의 꼬리물기 질문을 하는 건데 예시는 뭐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과 이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죠? 혹은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라는 계속해서 후속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활용하는 건 답변을 받은 뒤 경청해서 그걸 근거 삼아서 다음 질문을 이어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답변을 얻은 뒤에 그 답변에 대한 꼬리물기 질문으로 그 조금 더 깊이 있는 답변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유머와 위트를 섞어서 분위기를 전환하라는 건데 여기에 핵심 그 요점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어려운 주제를 조금 더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거는 나 혼자 공부할 때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공부할 때 조금 더 좀 낫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영돈 씨가 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그럼 이 방법으로도 뭐 한몫 단단히 챙길 수도 있나요? 혹시 이러다가 우리 노벨상 받는 건 아니겠죠라는 그런 농담식으로 해서 어떤 자칫 진지한 분위기를 좀 풀어주는 거고요. 요는 우리 학생들이 이거는 어떤 대화나 관계에서 좀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 가벼운 농담이지만 핵심 질문의 구조를 사용해서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그러면서도 답변을 하는 사람이 기분 좋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요 분위기 전환 방법이었고요. 여섯 번째는 시청자를 대변하는 질문을 합니다. 요거 핵심의 요점은 뭐냐면 대중의 시선에서 대표 질문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보시는 분들이 이걸 들으면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혹은 우리가 이 정보를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라는 방식으로 이제 시청자의 개입을 유도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학생이 이 원리를 차용을 한다 그러면 내 개인이 궁금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뭘 궁금해 할까라는 제3자적 질문을 조금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걸 하게 될 때 내 입장에서만 질문하기가 쉬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한다면 뭘 궁금해 할까라고 제3자적 질문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질문의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반복 확인과 요약이에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지금 이 내용이 맞죠?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요약과 정리를 통해서 다음 꼬리물기 질문으로 넘어가기 용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거를 전문인과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정영동 씨는 결국 그 A가 B를 만든단 말씀이시죠? 라든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써서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떤 수업을 들을 때 질문을 할 때 선생님 그럼 이렇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꼬리물기 질문을 할 때 요약하는 게 정리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 꼬리물기 질문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여덟 번째는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대화를 확장하는 겁니다. 아까 내가 제3자적 입장에서 질문을 확장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다만 요거는 나와 다른 관점에서 가는 게 아니라 다루고 있는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인접 분야로 관점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넓히는 게 아니라 분야의 관점으로 넓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의 범위가 넓어지는데 예시는 그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전혀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가 다른 나라나 과거 역사도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활용을 할 때는 가볍게 연결점을 던져본 뒤에 그 연결점에 전혀 안 맞닿아 있을 것 같은 다른 주제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공부하지만 화학으로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역사를 공부하지만 그 역사에서 일종의 뭐 다른 인문학으로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주제랑 관련된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기서 확장한다 그러면 분야를 넓혀서 이런 예상치 못한 관점으로 확장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홉 번째는 솔직한 반응과 감탄입니다. 이제 정영돈 씨가 그 전문가의 어떤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와, 진짜 신기하다. 전 처음 알았어요. 막 이런 건데, 요거는 핵심은 그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대답을 하고 싶게끔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혼자 공부할 때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거나 그룹 스터디나 혹은 우리가 어떤 인터뷰어에게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들어야 될 때 요런 리액션이 청자적 리액션이 굉장히 그 내가 들어야 되는 답을 이끌어내기에 굉장히 용이하다. 라는 거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열 번째는 일상과 연결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핵심 요점은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묻는 습관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자꾸 내 생활 속 일상과 연관지어서 구체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영돈 씨가 이거를 할 때는 그럼 이 원리가 우리 주방에서 하는 요리에도 적용이 되나요? 집에서 간단히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보는 거고요. 이걸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활용을 할 때는 전문가의 설명이 자꾸 이론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론으로 치우쳐지면은 이거를 내 집, 나의 학교, 내 평소 생활 등 그런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지어서 내가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자꾸 그걸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의 일상과 연결지어서 뭔가의 개념을 이해할 때 뭐 하다못해 영어 단어를 외우더라도 내 어떤 일상 주변 상황 이런 것과 연관지은 구문으로 이해를 할 때에 조금 더 이 질문을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의 어떤 질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중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호기심, 왜 어떻게라는 질문, 그 다음에 비전문가의 시각, 그 다음에 비유와 예시로 질문을 하는 거, 이해를 하고 질문하는 거, 확인하고 요약하는 거, 확장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상에 연결하는 거, 요 6가지는 실제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질문 방법이기 때문에 꼭 요 질문 방법을 내가 연습해보고 적용해보고 훈련해봐서 이런 질문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